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야권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에요. 이번에는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 대표 정춘생입니다. 아, 이름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제 이름이 춘생, 봄춘 날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글로는 봄날이어서 예. 예,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국 혁신당에 합류한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를 했다기보다 민주당 당직자는 실무자로 일을 했었던 거고요. 예. 제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98년도에 당직자 공채로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아, 예. 그때는 정치라기보다는 실무자로서 쭉 일을 해왔던 거고요. 예. 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다짐을 했던 거는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도전을 하면서 했던 거고, 올해 그 조국 혁신당이 창당을 선언하고 조국 대표가 이제 정치를 준비를 하고 했을 때, 예. 그 전부터도 같이 일을 해왔던 경험도 있고 조국 대표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네. 이런 슬로건들이 저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네. 내 심장이 뛰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스스로 놓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춘생이신데요. 나이 더 먹기 전에 하신다뇨. 네네. 지금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지금 재보궐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여권과 야권 부산 금정인데요. 네네네. 이번에 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죠? 그 금정구청장의 선거는 네. 저는 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여기는 일개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지역이 다들 아시겠지만 여권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번도 야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고요. 예. 단체장 선거에서도 거의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단 한 번 2018년도에 한 번 당선됐던 지역이에요. 예. 그만큼 야권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야권은 단일화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했고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해서 선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협심해서 같이 지원하고 당선시키자 이런 네. 자세로 임해왔거든요. 예. 금정구청장 선거가 그전에는 2018년도에 당선됐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여론이 쭉 흐름을 탔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 이루어졌던 선거고 이번 선거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네.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국 대표께서 지원 유세로 갔듯이 반드시 이것만은 당선시킨다.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혁신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하죠. 예. 아쉬움은 누구보다도 없으십니까? 안타까운 거는 그 예. 류재성 후보가 네. 굉장히 그 인물이나 정책이나 지향하는 가치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되기를 바랬지만 네.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과거에 경쟁했던 것은 묻어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겨야 되는 후보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그렇게 그 선거운동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류재성 후보가 이제 김경지 후보의 손을 잡고 계속 지원 유세에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민주당의 김용배 의원이 네. 이 지원 유세로 왔는데 네네네. 좀 뭐 곤란한 질문일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만 이미 뭐 사과도 했지만은 네네. 또 이 혈세 낭비라는 발언을 해서 유족들이 또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배 의원도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선거 투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는 여전히 강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논란들이 계속 의혹이 확산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의 그 사전 투표율을 보면요, 네네. 지방 선거와 비슷한 아니면 네.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사전 그렇죠. 투표율인데, 이렇게 본다면 조직 선거가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정권 심판이라고 결론 짓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보이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반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은 그 보수표들이 결집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고요. 네네네. 반면에 또 호남 지역에서는 네네. 영광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높은 사전 투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조직 선거라고 본다면은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조국 혁신당이 유리할까요? 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저는 예. 자신 있게 조국 혁신당의 등장 그리고 출마로 인해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 호남 지역은 예전에도 보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국 동시다발 선거보다 굉장히 투표율이 낮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거는 조국 혁신당의 공천과 출마 그리고 적극적인 경쟁들 누가 더 나은 후보인가 이런 선택지를 열어줬다는 것이 저는 그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게 불러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예. 우리가 8월 말에 의원 워크숍을 영광과 곡성에서 했습니다. 예. 의원들의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이제 상가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식당도 가서 인사드리고 카페 가서도 인사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던 거는 모두가 재보궐선거에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그래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공천으로 인해서 네. 호남 유권자들한테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누가 더 잘할까? 그리고 인물 경쟁력에서 누가 더 좋을까? 누가 더 청렴성이 있는 후보일까? 도덕성이 더 높은 후보가 누구일까? 그런 선택지를 넓혀줬다는 것이 이번에 그 사전투표를 높였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과 곡성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는데요. 네.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곡성은 굉장히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인지도 면에서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후보였고요. 박홍도 후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후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박홍도 후보의 진정성 내용들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 곡성에서 계속 30여 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과 함께 활동을 해오고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교육활동도 해오고 그 과정에서 탄탄히 내공에 쌓인 것들을 유권자들이 접하면서 최근에 네. 저희 당 내에서 한 조사에서도 굉장히 따라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영광은 처음부터 3인 후보가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진보당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경향. 예. 예.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영광에서는 유일하게 나올 수 있다. 정가가 없는 후보가 장현 후보고요. 예. 이분도 보면 볼수록 굉장히 내용과 내공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후보다. 네. 예, 그리고 예. 정치를 또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복지에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예. 높은 경쟁력을 가진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약에 이 야권 단일화까지 했는데 선거를 진다면은 네. 가장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김영배 의원의 이 혈세 낭비 발언 이게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야권 단일화 했음에도 이제 안 되는 부분은 특정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고 한계로 봐야 되겠죠. 한계로 보고 이제 야권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어떤 지점에서
합심을 하고 함께 할 것인가 숙제를 남겨주는 네. 것이 저는 개인의 어떤 발언이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영광에서는 좀 이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조국 대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네. 양 간에 지금 사실상 경쟁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그 입지가 줄어들 거라고 보이는데 조국 혁신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장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양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선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라든가 내공이라든가 이거 다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 우리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굉장히 우리 당원들도 이제 배가가 될 것이고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지망생들도 굉장히 많이 저는 그동안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그 예. 대선 주자로서의 조국 대표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야권의 주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의 입지가 더 강해질까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입지가 더 강해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도 항상 누누이 강조하듯이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우리 조국 혁신당 후보가 분열이 돼서 그 남의 입장 어부지리를 주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거는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런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대선에서는 반드시 단일화된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명태균 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명태균 씨의 문자가 공개됐는데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TF를 만들었죠? 네네네. 어떤 겁니까? 그 탄취위에서 공천계과에서는 또 제가 맡게 됐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예전에 그 탄취위 출범을 하면서 몇 가지 이슈들을 쭉 탄핵 사유들을 축적해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번에 마약 수사 세관 수사 외압 무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번에 공천 개입 관련해서 제가 행안위 맡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의 여지, 불법의 여지는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있고 예. 김건희 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다. 이것을 여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로 국정농단 수사에서 처벌했던 분이 바로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부부는 또 영촌이고 더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의혹에 연루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예.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보다 많은 데이터와 자료,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요. 그 임기 중에 네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있어서 그 위법의 중대성이 있을 때 탄핵을 인용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탄핵이라는 거는 네. 아직 행안위에서 위법을 살펴보고 있고 네. 김건희 여사도 공천 의혹이고 네. 지금 의혹 단계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럼 탄핵을 전제로 지금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안 맞다기보다 네, 이것을 순서가 안 맞는 거 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법적으로 판결된 후에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의혹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죠. 지난번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법적 판결을 받은 다음에 탄핵된 게 아닙니다. 예. 이번 경우도 공천 개입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런 의혹이 있다면 어디까지 불법의 여지가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는 거하고 예. 국민의 여론하고 이게 좀 더 이제 현재보다도 많은 데이터와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좀 여론 재판으로 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요. 그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확산하는 것도 어느 정당이 어떤 준비들을 해가느냐 이게 영향을 서로 왔다 갔다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의혹도 쌓여서 여론을 형성하면은 말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정당이 그런 예. 여론들을 형성하고 그래요. 하는 거는 당연한 정치 활동이죠. 근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미
그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런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국민들이 보기에? 앞뒤 안 맞는다고 그 상황은 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시고 우리 조국혁신당의 12명의 의원들도 지금 각오를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은 존중이 돼야 되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게 파기환송되거나 하면 더 좋죠. 근데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안 좋게 나왔을 때도 네. 우리 남아있는 그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당대표직을 승계해서 지도를 하게 될 것이고 지휘를 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의원들이 조국 혁신당의 가치와 지향했던 점들을 책임감 있게 하면 저는 크게 네.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네네. 지금 존재감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광의 그 선거라든지 네네. 일부에서 이긴다면은 조국 대표의 그 대법원 판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 같고요. 네. 판단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법 과잉에 대한 얘기도 황운하 의원이 하셨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것보다도 예. 정치 영역에서 나는 이 대법원 판결, 이 조국 대표님의 판결 이 자체보다도 네. 정치 영역에서 너무 사법의 영역을 이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정치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생긴 것들을 모두 이제 검찰이 고발하고 수사하고 판단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그 사법 가행위로 가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예. 이번에 우리 재보궐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각 당의 그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있던 것도 모든 것을 왜 정치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냐 하면서 서로 고소 고발을 민주당과 저희 조국 혁신당은 서로 취하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정치적으로 풀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예. 책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 곤란한 질문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인터뷰해 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